사우디 건국의 출발점이 메카가 아니라 나즈드였다는 사실은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슬람의 두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는 전 세계 무슬림이 평생 한 번은 가야 하는 순례의 중심, 그리고 오늘날 사우디 왕권이 국제적으로 가장 강하게 내세우는 상징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사우디라는 왕국의 실제 출발점은 메카도 아니었고, 홍해의 관문 제따도 아니었고, 훗날 석유가 터져 나오는 동부 해안도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아라비아 반도 한가운데 물도 부족하고 교역도 제한적이며 외부 세계의 화려한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나즈드였습니다. 이 질문은 사우디 건국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출발점은 그 나라의 권력 구조를 오래도록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해안에서 출발한 국가는 무역과 항구의 논리를 먼저 배웁니다. 성지에서 출발한 권력은 순례와 종교 외교의 언어를 먼저 익힙니다. 반대로 척박한 내륙에서 출발한 권력은 생존, 부족 동맹, 군사 동원, 종교적 규율의 언어를 먼저 배웁니다. 사우디 왕국의 초기 성격은 바로 이 나즈드의 환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리야드가 사우디 정치의 중심이라는 사실도 우연이 아닙니다. 리야드는 단순히 수도가 된 도시가 아니라 사우드 가문이 다시 권력의 무대로 복귀하기 위해 반드시 되찾아야 했던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나즈드는 아라비아 반도의 중앙 고원지대입니다. 해안의 습한 공기와 항구의 번잡함에서 떨어져 있고 홍해 연안의 헤자즈처럼 순례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의 삶은 기본적으로 물과 이동의 문제였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정착지가 생기고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권력이 생기고 낙타와 이동로를 통제할 수 있는 세력이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지금의 국가 관점에서는 지도를 펼쳐놓고 영토 전체를 한눈에 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경선이 아니라 우물, 계절 이동, 부족의 보호, 약탈의 위험, 그리고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권력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권력은 협상되고 시험받고 계속 갱신됩니다. 어느 지도자가 자신을 지배자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부족들이 자동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가 실제로 보호를 제공하는가, 전쟁에서 승리할 능력이 있는가,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누는가,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따르는 것이 생존에 유리한가가 중요했습니다. 헤자즈와 비교하면 나즈드의 특징은 더 선명해집니다. 헤자즈에는 메카와 메디나가 있었습니다. 메카는 이슬람 순례의 중심이었고 메디나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공동체 기억이 남아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을 다스리는 권력은 단순한 지방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무슬림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고 순례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했고 외부 이슬람 세계와 외교적 관계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헤자즈의 통치에는 늘 상징 자본이 따라붙었습니다. 상징 자본은 돈이나 군대처럼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권위로 인정해주는 힘입니다. 메카와 메디나는 그 자체가 거대한 상징 자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상징성 때문에 헤자즈는 외부 권력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칼리프의 권위를 내세우며 성지를 중요하게 여겼고 홍해를 통한 순례와 교역은 국제정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따 같은 항구 도시는 바깥 세계와 이어지는 통로였습니다. 상인, 순례자, 관리, 외교적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성지의 통치자는 화려한 권위를 가질 수 있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시선과 압력 속에 놓였습니다. 권력의 명분은 강했지만 행동의 자유는 제한되었습니다. 성지를 다스리는 자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곳의 질서가 흔들리면 지역 문제가 곧 이슬람 세계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즈드는 가난했고 고립되어 있었고 국제적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사우드 가문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개발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주변부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빌리면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공간은 자원이 부족해 약해 보이지만 동시에 기존 중심 권력의 통제가 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실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즈드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외부 제국이 매일같이 감시하는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륙 깊숙한 부족 사회를 근대 관료제처럼 통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국가의 인프라 권력, 곧 국가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세금을 걷고 법을 집행하며 행정을 관철하는 힘이 이 지역에서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빈틈 안에서 지역 가문과 종교 지도자, 부족 연맹이 실제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나즈드가 가난했다는 말은 단순한 경제적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 구조의 조건이었습니다. 풍부한 항구 수입이나 순례 경제가 없는 곳에서 통치자는 사람들을 돈으로만 묶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충성의 언어가 중요했습니다. 혈연 혼인 보호, 종교적 명분, 전리품 분배가 정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즈드의 규칙은 법률 문서보다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누구와 동맹을 맺는가, 어느 가문을 보호자로 인정하는가, 어떤 종교적 질서를 따르는가, 전쟁에서 얻은 몫을 어떻게 나누는가가 사회의 운영 원리였습니다. 사우드 가문은 바로 이 규칙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드 가문의 뿌리는 18세기 나즈드의 디리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디리아는 오늘날 리야드 인근에 있는 사우드 가문의 초기 근거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사우드 가문은 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하브의 종교 개혁 운동과 결합하면서 독특한 정치적 힘을 얻게 됩니다. 사우드 가문은 단순히 부족 지도자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정복과 지배를 신앙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틀을 확보했습니다. 정당성의 문제로 보면 사람들은 단순히 무서워서만 복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을 정당하다고 믿을 때 그 권력은 훨씬 오래갑니다. 나즈드에서 사우드 가문은 군사적 보호자이자 종교적 질서를 세우는 정치 세력으로 자신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즈드의 고립성이 종교적 보수성과도 연결되었다는 점입니다. 해안 도시나 순례 도시는 다양한 사람과 상품, 사상이 오가는 곳입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사회는 복합적이고 절충적인 성격을 띠기 쉽습니다. 반면 나즈드의 내륙 사회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었고 생활 조건은 엄격했으며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규율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더 보수적이었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생존 조건이 공동체 내부의 규율을 강화한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고 자원이 제한된 사회에서는 공동체가 흐트러질 때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종교적 규범과 사회적 통제가 결합하기 쉬웠습니다. 사우드 가문과 와하비즘의 결합은 이런 환경 속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메카의 권력이 아니라 나즈드의 권력이 최종적으로 사우디 건국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메카는 상징성은 강했지만 군사적 동원력과 내륙 부족 통합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헤자즈의 권력은 순례와 성지 관리의 강점을 가졌지만 내륙 부족 세계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성장한 권력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나즈드의 권력은 처음부터 생존 경쟁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보호와 복종, 약탈과 방어, 종교 명분과 군사 동원이 한데 묶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권력은 명령이 아니라 실제 동원 능력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누가 전사들을 모을 수 있는가? 누가 적을 제압할 수 있는가? 누가 오아시스를 지킬 수 있는가? 누가 패배 뒤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가 권위의 기준이었습니다. 리야드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리야드는 단순히 지리적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나즈드의 정치적 기억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사우드 가문에게 리야드는 잃어버린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벽 안의 공간을 점령하는 일이 아니라 사우드 가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나즈드 전체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체제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누가 명령할 수 있는지, 누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라는 뜻입니다. 리야드는 바로 그 권위적 배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리야드를 가진 자는 나즈드에서 권력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 리야드는 사우드 가문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즈드의 패권 경쟁에서 라쉬드 가문이 우위에 섰고 사우드 가문은 밀려났습니다. 하이를 중심으로 성장한 라쉬드 가문은 사우드 가문의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지방 가문이 아니라 나즈드의 권력 균형을 바꿔놓은 세력이었습니다. 사우드 가문은 패배했고 압두라지즈는 가족과 함께 쿠웨이트로 망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우디 건국 서사는 흥미로운 반전을 갖습니다. 건국의 출발점은 승리자의 궁전이 아니라 패배자의 망명지였습니다. 국가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왕좌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도시를 멀리서 지켜보던 청년이었습니다. 쿠웨이트 망명은 압두라지즈에게 굴욕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야를 제공했습니다. 쿠웨이트는 나즈드의 내륙과 달리 걸프 해상 질서와 연결된 공간이었습니다. 영국의 영향력, 무역, 해안 정치, 제국 사이의 균형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압두라지즈는 이곳에서
단순한 부족 지도자 이상의 감각을 키우게 됩니다. 그는 나즈드의 부족 언어를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외부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가 보여주는 정치적 유연성, 필요할 때 종교적 명분을 내세우고 필요할 때 영국과 협상하는 능력은 이런 경계지대의 경험과 연결됩니다. 사우디 건국은 순수한 내륙의 이야기도 아니고 완전한 외세의 작품도 아닙니다. 내륙의 부족 정치와 국제 정치의 틈새를 모두 활용한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즈드가 왜 출발점이 되었는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즈드는 가난했지만 자유도가 있었습니다. 국제적 상징은 약했지만 내부 동원력이 있었습니다. 외부 교역은 제한적이었지만 부족 질서를 장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성지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새로운 권력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정치적 공백이 있었습니다. 경제학적 나즈드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진입 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헤자즈를 차지하려면 성지의 권위, 외부 무슬림 세계의 시선, 오스만 제국과 하심 가문의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했습니다. 반면 나즈드에서는 부족 동맹과 군사적 승리를 통해 권력 기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압둘아지즈가 처음부터 메카로 간 것이 아니라 리야드로 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우디 건국의 순서를 보면 이것은 더 명확합니다. 먼저 나즈드의 중심을 되찾고 그 다음 내륙의 라이벌을 제압하고 그 뒤에 헤자즈와 성지로 나아갑니다. 성지를 먼저 차지해서 권력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륙에서 권력을 만든 뒤 성지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사우디 왕국의 성격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이 왕국이 메카의 하심 가문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면 사우디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지의 귀족 정치, 순례 외교, 오스만 이후 아랍 민족주의와 더 가까운 방향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승리한 것은 나즈드의 사우드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왕국은 성지의 권위만으로 만들어진 왕국이 아니라 내륙의 부족 동원과 종교 개혁의 언어, 그리고 군사적 정복이 결합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오늘날까지 긴 그림자를 남깁니다. 현대 사우디를 보면 리야드가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고 메카와 메디나는 종교적 상징의 중심입니다. 왕권은 리야드에서 행사되지만 정당성의 중요한 일부는 성지 관리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이중 구조가 아닙니다. 나즈드에서 권력이 만들어지고 헤자즈를 장악하면서 상징성을 획득한 역사적 순서가 지금도 국가의 구조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리야드는 권력의 두뇌이고 메카와 메디나는 권위의 심장입니다. 이 둘이 결합하면서 사우디 왕권은 단순한 지역 왕조를 넘어 이슬람 세계 전체가 의식하는 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압둘아지즈가 쿠웨이트에서 미래를 구상하던 시점에는 이 모든 것이 아직 가능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메카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나즈드를 장악한 것도 아니었고 라쉬드 가문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우선 목표는 리야드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표였습니다. 그곳이 사우드 가문의 정치적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되찾아야 사우드 가문은 다시 부족들에게 말을 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은 때로 군대의 숫자보다 상징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도시를 되찾는 순간 사람들은 패배한 가문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저 가문을 따라가도 되는가? 저 청년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가? 라쉬드 가문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출발점이 나즈드였다는 사실은 단순한 지리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우디 권력의 성격을 설명하는 열쇠입니다. 나즈드는 사우드 가문에게 피난처가 아니라 시험장이었습니다. 가난한 내륙은 약점이면서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한 곳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권력이 자랄 수 있었고 부족 질서가 강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장악하는 자가 빠르게 세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 규율이 강한 사회였기 때문에 정치와 신앙의 결합이 강력한 동원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외부 세계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 가문이 힘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점점 좁아집니다. 넓은 아라비아 반도 전체가 아니라 나즈드의 중심 도시 리야드로 시선이 모입니다. 사우드 가문은 몰락했고 리야드는 라이벌의 손에 들어가 있었고 압둘아지즈는 쿠웨이트 망명지에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가장 척박한 주변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성지 메카가 아니라 국제 무역의 항구 제따가 아니라
검은 석유가 잠들어 있던 동부 해안이 아니라 사막 내륙의 리야드가 새로운 왕국의 첫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1902년 1월 압둘아지즈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마스막 요새였습니다. 그 밤의 기습이 성공하는 순간 몰락한 가문은 다시 아라비아 정치의 무대로 돌아오게 됩니다.